158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입니다. 파트가.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건 가격이 오르는 거세요? 떨어지는 거세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가격이 떨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이론에서는 쓰면 쓸수록 값어치는 오른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맞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하고 건물이 감가상각이 안 맞았었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토지하고 건물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긴 하지만 안 맞는 부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맞아요. 우리 컴퓨터 쓰면 쓸수록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자동차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금액을 정하는 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식이에요. 거기 교재에는 4개밖에 없는데 저희는 5개로 외울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2장짜리에 적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인데, 이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근데 왜 일정하냐면 금액이 뭐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똑같습니다. 그게 정액법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한 번씩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그 3가지 보여드리고 3가지로 문제를 또 내드릴 거예요. 근데 왜 3개만 하냐면, 공식은 5개인데 왜 3개만 하냐면 공식으로는 물어본 적이 2가지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는 아직까지는 3개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위주로 문제를 좀 이따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수합계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 풀어볼 거는 요 3가지예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 그래서 연수 갖고 한다 그래서 연수합계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왜 이중이냐면 이중이 2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연수분의 2예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이라고 합니다. 이중이라는 게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또 공식은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 게, 갑자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다음 중 정률법. 정률법 공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률법으로 계산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공식을 알아야 뭐 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외우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시험에 비해서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필기만 따고 실기를 못 땄는데, 전기기능사 필기를 한번 따본 적이 있어요. 전기기능사 필기 따려면 공식만 40개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많지는 않아요, 공식 자체가.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거기는 이제 이론일 땐 이론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실기도 같이 해야 돼요. 거기에다 70점이라는 거 단점이 있긴 있죠. 근데 A4 용지 2장 정도면 암기할 것 치고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잘 안 외워지는 건 저도 알아요. 그리고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부터 요 3가지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 3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요 밑에 거 안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얘네들은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로 나왔냐면 다음 중 감가상각 공식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은 있어요. 그 당시에 정답이 얘였어요. 장난치기 제일 좋은 건 여기만 바꾸는 거예요. 얘는 잔존가치죠. 요건 뭐죠? 감가상각 노계. 이거 갖고 장난쳐서 한번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따세요. 왜냐면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공부해야 될 양이 늘어나요. 왜냐면 안 내던 거를 갑자기 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걸 또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수업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앞에 잠깐 봐보세요. 만약에 비품 1000만원짜리가 있고요. 요게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0만원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에 정률은 50%.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식에 맞춰서 뭐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공식이 기억 안 나면 계산 문제는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계산 문제 찍어서 맞았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해요. 왜냐면 옆에 사람들은 막 머리 쥐어짜면서 막 공식 기억해갖고 막 계산하는데 나는 5초 만에 찍었는데 맞았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건 알고 계십시오. 찍어서 맞출 확률 낮아요. 예전에 딱 한 명 있었는데 공식을 안 해오세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스타일이 있대요. 냅두래요. 그래서 냅뒀죠. 뭐 냅두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인인데. 냅뒀는데 웃긴 게 뭐냐면 연습할 땐 다 맞춰요. 네. 왜냐면 저희는 뭐 루트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에요. 그러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다 보면 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연습 때는 다 맞췄어요. 시험장 가서 다 틀려갖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운에 맡기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운에 맡기는 거지 100% 운에 맡기면 생각보다 안 됩니다. 어쨌든 그분 대단하긴 대단했어요. 딴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연습 때 진짜 잘 맞추더라고요. 내가 가서 가끔씩 물어봤거든요. 오늘 몇 개 맞았어요? 그러면 상상 외로 많이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 번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가 1000만원이라 그랬죠? 잔존가치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리고 계산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에다가 연결만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 공식에다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계산 문제들이 대부분 다. 그리고 얼마인지는 아는데 그냥 계산기로 할게요. 간혹가다 틀릴 때가 있어서 이놈의 암산이 오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180만원. 요게 1차 년도예요. 그 다음에 2차 년도도 1000만원 빼기 100만원 나누기 몇이요? 5. 그러면 또 얼마 나와요? 180. 그 다음에 3차 년도도 1000만원 빼기 얼마요? 100만원 나누기 몇이요? 5. 그러면 또 얼마 나와요? 180. 이걸 몇 년 하는 거예요? 5년. 그래서 왜 정액법이라고 하냐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액 그러면 그 금액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번만 구하면 돼요? 한 번만. 왜냐면 똑같으니까. 한 번 구하고 그것만 5번 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내요. 왜요? 너무 뭐하니까? 쉬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취득원가 이렇게 써야지. 얘는 1차부터 몇 차까지요? 5차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 곱하기 정률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상각률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율이 뭐냐면 퍼센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취득원가 1000만원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빵. 그 다음에 정률 몇 프로요? 50%. 그러면 500.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1000만원 빼기 누계액의 뜻이 뭐예요? 네, 쌓이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한 적이 없으니까 얼마인 거예요? 0. 근데 두 번째는 한 번 했죠? 얼마치 했죠?
500만 원.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예요. 네. 누계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게 없으니까 0. 두 번째는 봤더니 1차 때 500만 원 했네. 그럼 500만 원만큼 뭐해져 있는 거예요?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요? 50%. 그래서 250. 요게 2차. 얼마 빼야 될까요? 네, 750이에요. 네, 왜냐면 500만 원 쌓여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얼마 또 쌓았죠? 250. 그래서 750.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3차년도를 구하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3차년도를 구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요 공식을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나오면은 몇 차가 많이 나와요? 3차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125만 원. 그러면 4차일 때는 얼마 빼요? 875만 원 빼면 되죠. 네. 그래서 그냥 계산기 들고 요 위에 있는 거 더해서 빼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년까지 원래는 구해야 되는데 시험은 대부분 3차년도를 많이 내요. 왜냐면 3차년도를 구할 줄 알면 이 사람은 공식을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3차년도를 대부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250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차 때 빵이었고 2차 때 500 뺐네. 그러면 3차 때는 여기 250 있으니까 250 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그 글씨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아직. 왜냐면 누계의 뜻은 뭐냐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0이었다가 500 쌓였다가 250 쌓였으니까 다 합치면 얼마예요? 75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 네. 네, 3,000원. 네.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맞을 건데,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저도 바깥 계산 빼놓고는 바깥 계산하고 마트에서 물건값 계산하는 거 빼놓고는 암산 잘 안 믿어요. 하도 많이 틀려갖고. 그래서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 일단 수업 들을 때는 옐로 하셔도 돼요. 여기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걸로 쓰셔도 되는데 시험 때에는 못 쓰시니까 계산기 집에 잘 찾아보시면 굴러다니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없어요. 수강생분이 가져가셔갖고. 옛날에 좋은 거 사다 놨더니 마지막 날 후진 거 놓고 내 거 가져가고. 네. 내 돈 주고 산 좋은 책이 있었는데 하루만 빌려달라 그래갖고 빌려줬더니 학원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 잘 안 믿어요. 하도 많이 당해서. 옛날에 학원들 장난 아니었대요. 그 컴퓨터 안에 보면 램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 다 뜯어갔대요. 네. 그리고 마우스도 옛날에 볼 마우스였잖아요. 마지막 날 되면 볼 다 빼가고. 지금이야 뭐 가격 자체가 너무 저렴하니까 그런 거 안 하시는데 옛날엔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책 한 권 가져가셔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 팔자련이 해야지. 내용연수의 합분의 자녀 내용연수. 여기에서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용연수의 합하고 자녀 내용연수가 뭔지. 아까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었죠? 잔존가치가 100만 원. 내용연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아까 우리 내용연수 5년이라 그랬어요. 몇 년이라 그랬어요? 5년.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아이고, 잠시만요. 맞다. 여기 저게 안 들어가지. 그래서 10년이면은 1부터 몇 가지요? 10까지. 근데 저희 시험은 10까지는 안 돼요. 네. 저 예전에 다른 시험 봤을 때 20년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원래 이거 이렇게 더하는 거 아니에요. 공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몰라도 돼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안 나오고 많이 나와야 5년이에요. 5년 아니면 3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시험의 목표는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냥 공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했냐 못했냐 대부분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뭐 20년 이런 건 안 나와요.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자녀 내용 연수의 뜻은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처음 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 남았죠? 5년 남았죠? 그래서 5예요. 위에. 그러면 밑에 분모가 15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3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왜 그래? n에 n 곱하기로 써드리는 게 편하지. n 더하기 1 요게 공식이에요. 맞다.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얘를 지우고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게 요거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5년이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6 하면 몇 나오죠? 나누기 2죠. 그럼 5 곱하기 6 하면 30 나오죠. 그러면 30을 2로 나누면 몇 나와요? 15 나와요. 이거 다 더하면 1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0 곱하기 몇이요? 11. 나누기 5, 나누기 2 하면은 55 나와요. 요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7년 나오면 7 곱하기 몇이요? 8. 나누기 2 하면은 얼마더라? 28 나와요.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이걸로 하세요. 네, 이걸로 하셔도 돼요. 저희 시험은 그냥 요런 공식이 있다 정도만. 네, 위에 거는 요건 살려 놓을게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돼요. 1000만원 빼기 100만원.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더하면은 15 나옵니다. 몇 나온다고요? 15.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밑에가 그 위에가 이제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그래서 15분의 몇이요?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40 나와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1000만원 빼기 100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4. 얘는 나누면 돼요. 네, 요건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계산기 자주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모를 수 있죠. 저도 모르는 거 많은데. 네,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제가 공항전철 많이 타거든요. 집이 그쪽이라 계양역이라. 공항전철 타면 제일 부러운 애들이 외국 애들이에요. 왜냐면 외국 애들은 외국어 잘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근데 괜히 부럽더라고요. 막 울면서 막 외국어로 우는데 그냥 부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처음에는 5였죠. 그 다음에 몇 됐죠? 4.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2. 근데 얘도 시험 문제 내면 3차를 많이 내요. 왜냐면 3차를 풀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공식을 뭐 했다? 이해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문제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한번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으로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기계장치를 잠시만요. 얼마로 할 거냐? 6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요게 취득 원가.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빵으로 할게요. 잔존 가치 0도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내용 년수는 3년으로 할게요. 몇 년이요? 3년. 그 다음에 정률은 계산하기 편하게 50%로 할게요. 요거 가지고 정액법. 정액법은 한 번만 구하세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3번 구하시고 연수학계법도 몇 번 구하세요? 3번.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10시 10분까지 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공식 보시면서 아직은 공식 못 외우셨으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보시면은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공식에다가 연결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초반에는.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취득원가 얼마라고요? 600.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0.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요? 3년. 그리고 얼마 나와요? 200. 그래서 시험은 정액법이 가장 편합니다. 근데 주로 나오면 정률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 그 다음에 간간히 한 번씩 연수학계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뭐요? 감가상각 누계. 그 다음에 정률.
취득원가 얼마라고요? 600. 처음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왜냐면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정률 50%. 그러면 300.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600 빼기 몇이요? 300 곱하기 50% 하면 150. 요게 몇 차요? 2차. 그 다음에 3차는 600 빼기 300. 300이 아니고 450. 그 다음에 곱하기 50. 그래서 75만원. 요게 몇 차요? 3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게 연수합계법.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잔여 내용. 그래서 취득원가 얼마라고요? 600. 잔존가치는 빵.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합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3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분의 3. 그러면은 300 남나요? 네. 그래서 1차는 300. 그 다음에 2차는 600 빼기 0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몇이에요? 6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년 남았으니까 6분의 2 하시면 200 나와요. 요게 몇 차요? 2차. 그 다음에 3차는 600 빼기 0 곱하기 6분의 1 하시면 얼마 나와요? 네, 100만원 나오죠. 요게 몇 차요? 3차. 근데 이게 다른 시험에 비해서 자주 안 내다 보니까 시험장 갔을 때 공식이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공식만 기억나면 못 풀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이 40개인 시험은 무조건 하나씩은 내거든요. 네? 자, 600 안 나와요. 네, 왜 안 나오냐면 이거 그냥 임의로 드린 거예요. 네, 제대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600이 안 나와요. 네, 안 떨어져요. 네,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 정률을 원래 다른 공식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시험 때에는 그냥 주고 실무에서는 컴퓨터가 계산을 해줘요. 네, 그래도 요거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질문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받는데요. 네, 안 받는 게 맞아요. 네. 그래도 공식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일 쪽지 시험 볼 때 볼 거예요. 네, 공식 5가지.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저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161페이지 밑에 잠깐만 볼게요. 솔직히 요거는 저희가 할 일은 없어요. 이건 컴퓨터가 해주거든요. 시험 보실 때 컴퓨터가 해주는데 거기 161페이지 밑에 보시면 간접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밑줄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간접법이라는 걸 써요. 무슨 법 쓴다고요? 간접법. 네, 간접법 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 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아까 감가상각 누계 더했나요? 뺐나요? 뺐죠. 아까 우리 계산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 더했어요? 뺐어요? 뺐어요. 네, 그래서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간접법이라고 해요. 직접법은 뭐냐면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면 직접법이고, 이렇게 간접법, 다른 거를 이용해서 빼는 걸 간접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분계 안 해요. 이 분계는 누가 해주시냐면 프로그램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일부러 시험 때 종종 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누가 다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아니다. 하나가 아니구나. 그 뒤에 게 더 있구나. 요 교재는. 그 16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데 이거 나중에 저희가 1시간 정도 시간 들여서 연습할 거예요. 162페이지 밑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처분이라고 있어요. 처분이 뭐 하는 거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 때는 항상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원가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 그대로 팔면은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죠. 근데 시험은 주로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판 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싸게 판 건 뭐라 그러냐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 그래요. 그러면 싸게 팔면 뭐라고 할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그래서 당연히 비싸게 팔면은 좋은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팔 때마다 비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이 물건이 되게 오래되고 나밖에 없어. 그러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최근에 놀란 게 포켓몬스터 그 피카츄 그 카드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몇 장 없대요. 얼마에 팔았다 그랬더라? 10억인가? 5억인가? 팔렸대요. 근데 그렇게 팔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근데 나도 가지고 있고 남들도 가지고 있어. 그럼 그런 거 팔면은 싸게 팔아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이익만 창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차이점은 좀 있죠. 그랬더니 저희 꼬맹이 열심히 피카츄 찾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그래도 요거는 나중에 저희 시간 들여서 1시간 정도 따로 연습할 거예요. 근데 왜 연습하냐면 시험에 좀 잘 내는 파트입니다. 근데 연습 안 하면 맞추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보시면은요, 특수한 경우에 취득가액이라고 있는데 1번 보시면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요건 나중에 분계 문제로 아마 많이 나오면 한두 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사거나, 대표적인 게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새 거를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강제로 국공채를 사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강제 매입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잠깐 가정 보시면 액면가액 100만 원인데 현재 가치는 얼마래요? 80만 원. 그거를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분계 이렇게 되어 있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자산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요? 80만 원. 그 현재 가치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처리했어요. 여기에서는 요 차액 있거든요. 차이 나는 금액 20만 원은 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거기 보시면은 액면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 나는 금액은 부대 비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 뭘로 처리하죠?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동차 사셨잖아요. 우리 자동차 산 거 뭐라 그래요? 차량 운반금. 거기 밑에 분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나와야 하나고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런 건 좀 자주 안 내기 때문에 시험장 갔을 때 맞추기가 쉬운 내용은 아니세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2번에 보시면 일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일괄의 뜻이 뭐죠? 일괄취득. 몇 번에 사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문제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금액이 하나당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금액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취득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구매라고, 공동구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 때 한 번에 같이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사는 것들은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안분. 안분이라고도 하고 배분라고도 합니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분 계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네. 그래서 안분 그러면 배분인데 요거는 원가회계 때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할 때 아마 이 속도로 나가면 원가회계가 내일 정도 볼 것 같은데, 원가회계는 참고로 하루면 끝나요. 원가회계는 그렇게 할 게 많지는 않아서 원가회계는 암기가 좀 중요한 시험이라. 그 다음에 165페이지 밑에 3번 보시면 자가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자가건설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건설 중인 자산. 자가건설의 뜻이 뭐죠? 자가가 뭐예요? 네, 내 거. 그래서 내가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건물이 필요해. 그러면 그 건물을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한테 당연히 돈 주고 맡기긴 하겠죠. 예, 근데 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직접 건물 짓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이제 자가건설인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의 뜻은 이거예요. 미완성. 왜냐면 건설 중의 뜻이 뭐예요? 아직 뭐 하고 있다? 예, 짓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는 거고요. 완성되면 이분으로 쓰는 거예요. 건물.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그러면 완성된 거 보고 건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건물 그러면 완성된 거. 그 다음에 짓고 있는 중이네. 그러면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지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지금 건설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짓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아예 스타트도 안 하는 곳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지으면 안 지을수록 땅 살려고 들어간 돈 있잖아요. 대부분 대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 내야 되죠? 이자 내야 되죠. 그래서 저기 어디냐? 지금은 루원시티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그 가정오거리 있죠. 네, 가정오거리 땅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거기 2000년대 초반에 부시고 나서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지어버렸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하루에 이자만 억 단위로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거의 이자까지 포함하면 땅값이 거의 한 평당 거의 막 1억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건설 경기가 계속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싸게 해서 집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LH공사가 손해보고 집 짓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계속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잘한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또 엉망됐잖아요. 근데 루원시티는 지금 꽤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바로 옆에 집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집값 안 오르더라고요. 팔았어요. 잘 판 것 같아요. 저는 그 뭔가 이렇게 갖고 있고 신경 쓰는 걸 별로 안 맞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 다음에 무상취득 봐두세요. 유형자산까지만 마무리하고 싶 겁니다. 무상의 뜻이 뭐죠? 공짜예요. 맞죠?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상이 있으면 공짜인데 이 무상취득을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산 수증이. 그래서 공짜로 뭐 받았다 그러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자산 수증 이익. 거기는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써놨는데 프로그램에는 자산 수증 이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자산수증이익 나오면 맨날 적어드리는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수증이익 나오면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것도 적어드릴 거예요. 우리 채무가 뭐 해야 되는 돈이죠? 갚아야 되는 돈이죠. 면제는 뭐예요?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받을 돈이 1205만 원이 있어. 그러면 1200만 원만 주고 5만 원은 안 줘도 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5만 원 안 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걸 이제 세무면제 이익. 그 다음에 재해 손실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나긴 했지만 뭐 화재 나거나 아니면 뭐 지진 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이익 봐요, 손해 봐요? 손해 보죠. 왜냐면 이제 불 나갖고 우리 회사에 물건이 불탈 수도 있고 기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또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좀 오래된 공장이었는데 태풍 올 때 공장 안으로 진입 못하게 막아요. 네, 거짓말 안 하고 위에 있는 막 벽돌이 날아다니고요. 네, 위에 막 뭔가 얹어놓은 게 막 옆 공장에 날아가 있고 진짜 막 그랬어요. 네, 그리고 태풍 오면은 신공장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구공장은 출입금지.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바람 세게 불면 뭔가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적어드리냐면 배당금 수익도 있어요. 네, 우리가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보험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보험 수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험 들죠. 보험 왜 들어요? 잘못됐을 때 돈 받으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일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화재 보험을 하나 따로 들어야 되나? 왜냐면 요즘에 불 많이 나잖아요. 일부러 불 내러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화재 보험을 들어야 되나 고민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무조건 강원도라 그래서만 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좀 위험하신 분들이 종종 보여서.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뭐가 그냥 당연히 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근데 보험은 저도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니고 전 좀 좋게 봐요. 왜냐면 제 이 코가 성형수술한 코거든요. 운동하다 부러져 갖고. 근데 그때 병원비가 88만 원 나왔는데 보험금으로 400이 나왔어요. 입원 한 열흘 했죠. 제가 입원료가 좀 세거든요. 일반 분들보다 옛날 보험이라. 아니 어렸을 때 들어갔고 어렸을 때 들어서 저는 좀 옛날 보험들이 보험이 세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수업하기 싫으면 그 생각도 해요. 누가 한 대만 때려줬으면. 아니요. 그냥 하는 얘기지. 맞으면 아파요. 그리고 입원을 많이는 안 해봤는데 입원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냥 일하는 게 나아요. 이거 누워 있는 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요거까지만 보고 쉴게요. 현물 출자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식으로 물건 구입하는 걸 현물 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살 때 원래는 돈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쓰진 않지만 진짜 주식으로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유명한 뭐 삼성전자 주식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교환하자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으로 사는 건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많이. 근데 일단 이론상에서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사는 거를 현물 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저기 1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